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금일은 삼성 이재용 회장 사법 리스크 해소, 잃어버린 8년, 목숨 걸고 투자하는 AI 이 주식 설 이후 미친 듯 상승할 겁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상승한다, 한다 하면 여러분들 못 믿습니다. 못 믿는데, 자, 분명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한다 했어요. 제가 이미 작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되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가 작년에 소개시켜드리고 주가가 15배 정도 상승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 어제 급등했던 종목 중에 또 IT센이라고 있어요. IT센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제가 엘컴텍보다 더 크게 갈 수밖에 없다. 충분히 원금 회복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IT센을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IT센은 어떻게 되었다? 여러분들 1년만 잘 묵혀뒀다라고 하면은 5배 정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충분히 얼마든지 원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또 어제 급등했던 종목 중에 뭐가 있습니까? 보면은 이게 TFE예요. TFE 같은 경우도 작년 3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주가 어떻게 되고 있다. 주가가 지금 6배 정도 상승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정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거 지금 계속해서 이슈 받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더 크게 갈 수 있는 삼성이 이제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가 무엇인지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잘 부탁드리고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은 분명히 또 큰 수익 볼 수 있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최근에 지속적으로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게 움직이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이 이재용 회장의 뭡니까? 1심에서 모든 것들이 무죄가 나오죠. 19개가 넘어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면서 뭐한다? 사법 리스크를 털어놓게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앞으로의 우리가 무엇을 예상할 수 있느냐? 이 투자와 함께 지금 강한 또 이런 상승 모멘텀 이런 것들이 나와주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뭐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큰 시세 분출을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데, 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봐야 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 이재용 회장이 이재용 회장 무죄가 나오자마자 뭘 했냐고 하면은 출국을 했을까? 지금 어떤 투자 모멘텀을 해가지고 정말 우리나라 관련되어 있는 기업의 인수합병이라든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출국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무죄가 나오자마자 뭐 한다?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출국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법 리스크 족쇄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가 지금 M&A 등 대규모 투자 시동 걸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예요? 이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분명히 어떤 투자 모멘텀 이슈 관련 수혜주를 찾아봐야 된다. 시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뭐가 나오고 있다. 이재용 회장이 사실상에 바로 뭐예요? UAE로 지금 출국을 하죠. 글로벌 출장을 가버리죠. 자, 중동으로서 이제 아랍에미리트로 중동으로서 출국을 해버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거는 아마 삼성이 지금 원하는 이런 투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어디에서 나올 확률이 크냐? 이 중동 국가에서 봐야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뭐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볼 게 아니라 이 삼성의 투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분명히 중동으로서 좀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질적으로 이 UAE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뭐가 이슈가 있었냐고 하면은 자, 이재용 회장이 중동에 공들인다라고 하는데 뭐 한다? 네옴시티냐 마스다르느냐 이걸 고민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이슈됐던 게 네옴시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이것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었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플러스로 지금 뭐예요? 여기 이 마스다르 시티라고 해서 이거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이 마스다르 같은 경우도 과거에 네옴시티를 선택할지 마스다르 시티를 선택할지 여기에 대한 부분으로서 관련 수혜주들이라든지 관련 모멘텀이 분명히 움직였다라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실질적으로 보면 뭐라고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중동판 스마트시티 에너지 인프라 만든다라고 하면서 뭐 한다? 마스다르 시티의 수소와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한다. 누가? 삼성물산이.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이 마스다르 시티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투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이슈들이 과거에도 나왔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삼성만 진행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 알다시피 삼성이 이렇게 출장을 가니까 당시에 누구도 따라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특사까지 파견하면서 이 우리가 원전 세일즈라고 하죠. 그래서 막 세일즈 이야기 나오면서 뭐 한다. 마스다르 시티에 대한 논의 기대감으로써 관련주들이 그 당시에도 시장에 잠깐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사실상에 이게 묻힌 게 뭐 때문에 묻혔냐고 하면요. 우리가 사우디에 뭐가 더 커요? 네옴시티가 더 크죠. 네옴시티가 이슈가 더 크다 보니까 조금 이게 묻힌 게 있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이 무죄가 뜨자마자 아랍에미리트로 갔다라는 거는 다시 한번 마스다르 시티에서의 어떤 뭐가 나올 확률이 크다, 이런 사업 관련되어 있는 기대가 모멘텀이 나올 확률이 크지 않나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보면 아시겠지만 마스다르 시티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뭐라고요? 이게 2023년도 뉴스거든요. 이게 12월 뉴스였나? 중동 최고 스마트 시티 가진 아부다비, 자, 모빌리티 등 한국과 협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네옴시티를 비롯해 스마트 시티 건설 붐이 한창인데, 마스다르에는 스마트 시티의 필수 요소인 신재생 에너지 관련 국제업무를 총괄하는 국제 재생 에너지 기구 본사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관련해 가지고 한국과 굉장히 뭐한다, 이런 협력 많이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과거부터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을 알기 때문에 과거에 또 했던 게 뭐예요? 보다시피 이재용 회장이 과거부터 맨날 얘기했던 게 중동은 기회의 땅이다. 그래서 사우디도, 이게 사실 네옴시티 때문이겠죠? 사우디도 가긴 갔지만 사우디 이어서 바로 어디까지 넘어갑니까? 아랍에미리트까지 넘어가면서 이 행보를 이어가는 거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사실 네옴시티든 뭐 우리가 한데 뭐 중요한 거는 네옴시티냐 마르다스냐 이거는 마스다르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어쨌든 네옴시티고 마스다르스고 지금 이재용 회장은 뭐예요? 이 중동을 기회의 땅으로 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모든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중요한 건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삼성이 원하는 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겠죠. 원하는 게 있으니까 여기 이렇게까지 무죄 뜨자마자 출국을 할 만큼, 뭐 하자마자 이렇게 할 만큼 거기에 대한 이런 이 미래가 있다라는 건데, 자, 그럼 보면 사우디 네옴시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본적으로 뭐예요? 스마트 시티죠, 스마트 시티. 근데 마스다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진짜 많이 빈약해요. 네옴시티에 비하면 굉장히 빈약하다 보니까 이걸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슈가 잘 안 됐는데, 역시 뭐다? 아부다비 스마트 시티 마스다르라는 거 있죠. 제2의 계획도시 추가 건설이란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중동 국가들이 최근에 지금 돈을 가지고서 스마트 시티 건설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보는 삼성의 미래 먹거리, 지금 당장 삼성이 승부해야 되는 건 뭐다? 이 스마트 시티다라고 좀 이해를 보고 있는 시선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스마트 시티 쪽으로서 뭐가 나온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런 중동으로 날아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럼 과연 이 스마트 시티를 통해서 삼성이 원하는 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너무 간단하죠. 최근에 지속적으로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자, 바로 뭐냐고 하면요, 초연결이에요. 과거부터 삼성전자가 이야기한 거는 삼성전자의 미래 먹거리 승부수는 뭐다? 초연결 시대다라는 거. 초연결 시대.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초연결 시대, 이를 통해서 이 모든 AI의 이 정점을 완성하겠다. 이게 뭐예요? 삼성이 과거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입니다.
근데 이 초연결 시대에 갑자기 스마트 시티가 왜 나오느냐?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결국은 뭐예요? 초연결 모드 스마트 시티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이 모든 게 똑똑한 시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연결이 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이런 인프라적인 부분, 뭐 전기 제어라든지 아니면 공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냥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도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 가지고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수력을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그게 스스로가 뭐 합니까? 필요할 때마다 에너지를 분출해주고 나눠주고 전력을 공급해주고 그러면서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는 내나 뭐예요? 초연결을 기반으로 이어지는 게 스마트 시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이 지금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게 스마트 시티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서 뭘 배우려고 한다. 스마트 시티에서 초연결 관련되는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한다고 합니까? K 스마트 시티를 위한 초연결 플랫폼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 먼저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시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왕성하기 위한 결국 초연결 기술을 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대로 스마트 시티를 지금 뭐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이렇게 엄청 성장했다라고 할 수도 없고 엄청난 투자 발전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초연결을 한다는 건 좀 제한적인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디가 적당하다? 딱 지금 스마트 시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중동 국가가 삼성에게는 미래 먹거리 시장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 삼성전자가 지금 아무래도 이 어찌됐든지 뭐예요? 스마트 시티를 위한 이 도시를 찾아가는 것도 뭐 때문이다. 과거부터 얘기했던 미래 먹거리 사업이었던 초연결을 위해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뭘 봐야 된다? 초연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초연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는 뭐가 될 것인가? 보통 6G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볼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요즘에 얘기한 게 뭐냐고 하면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초연결 시대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고 하면 보안입니다. 보안. 그래서 초연결 시대 핵심 기반은 뭐다? 보안이다라고 실질적으로 삼성이 탁 찍어서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과거부터 막 얘기했을 때도 어제도 뉴스 보여드렸지만 초연결 시대에 진짜 중요한 건 이것이라고 하면서 내 개인정보 지킬 보안 솔루션, 프라이버시 보호 전력 투구한다고 하면서 보안이 뭐예요? 항상 최우선 과제인 만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수혜,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저는 이 삼성이 앞으로 초연결이란 것도 결국 AI를 기반으로 하는 AI를 위한 미래 이 마지막 종착지겠죠. 종착역. 어쨌든 이 과정에 있어서 뭐가 따라와야 된다? 보안이 따라오지 않는 이상은 뭐다? 삼성의 초연결 시대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보안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또 눈여겨보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면은 최근에 이제 또 제가 소개시켜드린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또 뉴스 나오고 있는 게 뭐다? 보안주를 여러분들이 담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즘 아무래도 이런 보안에 대한 이슈들이 또 부각되다 보니까 밸류 파인더로 뭐가 있다? 벨로크와 이노뎁이 있다라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이노뎁이에요. 이노뎁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면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초연결 시대 뭐한다? 스마트 시티 플랫폼 기업으로 나아가는 이노뎁이라 할 만큼 이미 뭐한다? 초연결 관련되어 있는 부분, 스마트 시티 관련되어 있는 플랫폼으로서 이미 관련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스마트 공장이긴 하지만 스마트 공장이나 스마트 시티나 공장이 더 많아지고 이게 엄청 커지면 시티가 되는 거고 시티가 모이면 스마트 국가가 되는 거고 그런 거겠죠? 자, 그래서 스마트 공장 보안 솔루션으로서 이노뎁이 관련 수혜를 받는 만큼 스마트 시티에서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특히나 이노뎁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챗 GPT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도 이슈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AI 관련되어 있는 챗 GPT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으로도 꾸준하게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하방 추세 돌파가 나오면서 원바닥 앤 투바닥하고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돌리는 흐름이 나와주지도
주지 않을까 좀 생각해봤을 때 기술적인 부분으로만 이미 열린 자리가 2배 정도, 만약에 돌파가 나와주면 3배, 4배도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황적인 부분은 100% 이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나는 단타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뭐 하면 된다?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신이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용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